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기도 하고 한국을 통해서 보는 미국이기도 하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한국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한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보도하기는 하는데 적으로는요.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간단히 전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한 그 혼선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나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던 하시지 않던 가장 2018년도에 이제 재정, 금융 이런 분야에서 핫한 아이템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이 기반이 된 그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그 기술이요. 그런 것들이 세상을 너무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혀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도 물론 이제 처음 시작되는 그런 분야이고 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도 이 직업이니만큼 많은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들 말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떠한 예측이 가장 그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 그 얼마 전에 그 비트코인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토론에서 그 주장하고 있는 이쪽과 이쪽의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보니까요, 여러 가지를 함께 두고 보니까 어느 쪽이 더 좀 적절하겠다 하는 느낌은 오거든요.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 미국의 여러 그 언론, 그리고 영국의 언론 등을 포함을 해서 전해드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직접 그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은 더 이상은 지금까지의 것이 뭐든지 안전하고 편리했다 해서 그것만으로는 운행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것.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기존 질서, 그 화폐 단위에 있어서예요. 그런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유지됐었던 이제 그런 그 부처 내지는 그룹에서는 새로운 것에 뭔가를 뺏기기가 싫고, 뺏기면 또 그게 곧 돈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요. 정부라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론 비트코인이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그 새로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런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그런 그 새로운 개념의 화폐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 정도는 들거든요. 자,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에 이제 30일부터 그 규제가 들어가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수많은 언론이 워낙에 이제 한국이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보도를 하니까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실명제와 나이 제한 있는 것이요. 그리고 외국인들 힘들어지고 거의 불가능해진 그런 것들인데, 이런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비트코인 열기가 식는다던가 거래가 위축된다던가 이렇게 보는 그 전문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 모든 자료들은 전부 그 todayus.com에 이 오디오와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오디오는 유튜브에서 들으신다 하더라도 todayus.com에 미국에서 보는 한국 그 두 번째의 비트코인 2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정부에서 혼란을 줄이고 더 합법화로 인정될 수가 있다, 이런 그 지적을 하고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비트코인 전문가 하면 물론 학자들도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겠지만, 아주 그 젊은 사람들,
지금 처음으로 인터넷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에 관한 정보를 그 교환한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기존의 그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만, 그러나 그런 신생 미디어도 참고는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커스터머를 잃을 염려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그 전문가들도 있고요. 오히려 그 한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을 좋아하고 또 완전히 금지하지 않은 것, 중국처럼 그런 것이 굉장히 그 오히려 그 건전한 환경을 만들어낸다 하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그 규제가 그 거래소 설치도 멈추지 못한다. 거래소 설치를, 돈은 아니고요. 그런 그 보도를 했는데, 암호화폐 그 플랫폼인 그 오케이코인은 한국 회사가 아니고 중국 회사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그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다음 달에 이 비트코인 거래하는 것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오케이코인이 베이징에서 가장 큰 그런 그 암호화폐 그 플랫폼이었는데, 금지하기 전에는요, 정부가 이제 한국의 브랜치를 열어서 한국 정부의 규제와 아무 상관없이 웹사이트도 열었고, 미리 뭐 그 열고 나서 며칠 만에 한 뭐 사흘 정도 됐나요? 그 사이에 뭐 주말도 끼고 했는데 15만 명 이상이 다 그 예정을 했다, 주문을 했다, 미리 주문을 했다. 한 60종류의 디지털 코인을 거래할 예정인데요. 그런 정도도 그 보도를 했고, 지난해 중반부터 한국에 그 브랜치를 내는 것을 준비를 했지만 정부와 직접 접촉하진 않았고 한국의 그 블록체인 협회와 접촉을 했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한국법에 따르겠다는 그런 모습까지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미국의 언론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사람이야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미국 시장이 아니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에 비해서 조금 좀 저돌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익스프레스, 영국에서 발행되는 그 신문의 경우는 암호화폐 그 전문가들을 쭉 그 인터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의 CIA라든가 미군이 이 닥터 가릭 하일맨이라는 닥터거든요. 이 사람의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캠브리지 대학교의 그 대한이 아니라 그 얼터너티브 금융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요, 이 사람의 얘기를 많이 그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뭐 최근에 뭐 한국에 뭐 이런 그 비트코인 관련 해킹을 북한이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방법으로 이 비트코인을 활용할 것이다 하고 뭐 예상을 하는 거죠. 페이먼트 그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도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규제가 또 나왔는데, 북한에 대해서 결제하길, 상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큰 그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그 국가는 이런 그 스타일로 결제를 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비트코인에 대해선 경제적인 것인지 군사적인 목적인지 확실하게 뭐 둘 다일 수도 있고 얼만큼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북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무기 개발에 비트코인을 쓰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이버 안보 전문가도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단 픽시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미국과 북한이 예를 들어 이제 그 전쟁을 한다 하면은 그야말로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인데, 사이버 능력 같은 것은 약한 나라에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싸고 쉽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적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이미 그 사이버 전쟁은 그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무기 같은 것, 뭐 핵무기, 라켓 같은 거 발사할 때도 막 그 전에 컴퓨터를 교란해서 좀 힘들게 한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한국을 바라보는 것 더 이상 사실 전해드릴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미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룹마다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비트코인 그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보다 조금 더 뚜렷하게 그림이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비트코인을 뭐 물건을 살 때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사실은 비트코인을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쓰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그 여행 호텔이랑 어떤 상품 같은 것을 다 한꺼번에 그 패키지로 해서 파는 익스피디어가 그 비트코인 결제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2009년도에 만들어진 이 비트코인이 2017년인데 아무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저도 뭐 자주 들어가 보는 웹사이트인데 오버스탁이라는 이런 그 웹사이트에서 뭐 모든 걸 많이 팔아요. 옷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오버스탁 남는 거 파는 데인데 그 이곳에서 가구를 결제할 때 가구는 이제 다른 것보다 좀 싸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뭐 마스크 한 장 이런 것보다는 아니 비싸지 않겠어요? 비싼 가구 결제에는 overstock.com에서도 비트코인을 쓰고요. 뭐 당연히 뭐 엑스박스 게임 같은 데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늘어나고, 뭐 업소라든지 업체라든지 그 종류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게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스몰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뭐 좋아하는 그런 업체도 있기는 있어요. 요즘에 미국에서는 이 그 캐시를 안 받잖아요. 현찰을 안 받는 그런 식당들도 생기는데 크레딧 카드 주세요. 뭐 4달러, 5달러짜리 하는데도 크레딧 카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스몰 비즈니스가 비트코인을 앞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크레딧 카드의 경우는 비용이 들잖아요. 수수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크레딧 카드 회사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손님이 밥을 먹고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도 그거 제가 며칠 전에 결제한 거 취소해 주세요 하면 취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인업소 같은 데서는 특히 규모가 작으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안 받는 데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크레딧 카드는 결제할 때 업소도 비용을 내야지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이제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한국의 투기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투자용으로 비트코인을 그냥 사놓는 그런 사람들도 뭐 점점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떤 형태로 될지 화폐로 이만큼 많이 쓰여질지 아니고 그냥 투기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쓰여질지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무엇보다도 다 수요가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그 교환 화폐의 가치보다는 당연히 이제 그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렇게 예측하는 거 형태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많이 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갈까? 지금 미국에서 11,000달러 뭐 다시 그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그 수요인데 지금 다보스에서 경제 포럼이 열렸지만 다보스에서 경제 포럼 그 열린 데서 금융계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잡고 있었던 큰 손들은 비트코인 저거 안 된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죠. 이제 본인들의 업계가 위축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헤지펀드 자이언트라든가 헤지펀드 그 자이언트 가운데서 뭐 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이런 곳을 창업한 그 창업자 그 같은 경우는 레이 다리오 씨 같은 경우는 다보스에서 오늘도 그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이 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가 1,5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그 자이언트거든요. 경제 포럼에서 이 창업자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비트코인 가치를 모르겠다. 다만 이 비트코인과 그 연관이 되고 서로 이제 그 서로 커넥트가 확 돼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믿는다. 훌륭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 금본위로 하고 그럴 때에 금의 가치를 믿은 것처럼
그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을 더 확실하게 믿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게 그 화폐로서 쓰여지는 효용성도 더 늘어나게 될 테고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그 테크놀로지 가운데서 그 많은 그 뉴스 같은 것을 전하는 그 테크크런치의 보도를 보면은 10명 가운데 6명은 이것보다 더 됐다고 나오는 것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의회 신문 더 힐도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더 힐은 미국 사람들의 79%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그 비트코인에 대한 말을 들어봤다라고 그 답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또 테크크런치의 경우는 10명 가운데 6명의 미국인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들어봤다고 하고 이게 이제 그 서베이 몽키하고 글로벌 그 블록체인 비즈니스 카운슬이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5%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도 21%는 비트코인을 내가 가질까 뭐 생각 중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고 당연히 그 남자들이 그 여자들보다 비트코인을 훨씬 그 많은 그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서 공화당, 민주당 그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인들의 막연한 생각이긴 하지만 앞으로 5년 사이에 비트코인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69%였고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3%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이 비트코인 버블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답한 미국 사람들은 38%인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41%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또 잘 봐야지 됩니다. 주식 버블이 터질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이렇게 답한 사람도 31%나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터질 것이다 하는 답이 38%는 그다지 그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그 소유주 가운데서는 왜 미국에서 그런 조사 많이 하잖아요. 뭐 정부를 더 많이 믿느냐, 의회를 믿느냐, 백악관을 믿느냐, 언론을 믿느냐. 비트코인 소유주 가운데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믿는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4%인데 정부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17%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보다 훨씬 그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5,000명이 넘네요. 훨씬 넘네요. 5,761명 18살 이상을 대상으로 뭐 미국의 나이, 인종 뭐 많잖아요. 그런 다양성, 성별, 교육받은 것, 뭐 어느 지역에 사느냐 상관없이 물어봤을 때 미국 사람들은 이 정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하고 경고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분야에서 그 화폐 같은 것을 이끌어 간다던가 아니면 전형적인 그 전통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워렌 버핏이 경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넷 옐런 이제 뭐 2월 3일이 되면은 새로운 연방준비제도 그 이사가 취임을 합니다마는 자넷 옐런도 물러나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있었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도 버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너무나 오랜 동안 그쪽에서 이 통화 부분에서 일을 했거나 워렌 버핏도 뭐 테크놀로지 주식 믿지 않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그런 그 바탕에서 더 그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어느 정부나 다 싫어하죠. 세금을 잃어버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자체가 이게 뭐 어떤 중개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 있어서 수수료를 떼가는 것도 아니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적은 사람에게는 매달 그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니까 아니 은행이 돈을 벌 때는 언제고 우리가 예금하는 돈으로 다 불려서 엄청나게 더 그 예금 액수의 몇 배를 불려서 예전에는 더 심했고 돈을 벌고 있으면서 뭐 돈을 받는다고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어카운트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그 중간 그 매체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거나 싸고 지금 좀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없거나 싸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는 또 그 세금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뭐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지하 경제를 형성해서 한국에서는 실명제로 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실명제 아니니까 이게 뭐 마약 거래에 사용되느냐 등등. 그런데 일반 사람들로서는 꼭 그 검은 지역에서 검은 목적으로 돈을 교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완전히 그 비트코인 지갑에 돈이 들어 있으면 ATM 머신조차도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돈을 찾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이제 그 굉장히 지금 그 눈여겨봐야지 될 것이다. 그런 그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그 재무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스위스 뱅크 어카운트에 돈을 사람들이 많이 집어넣잖아요. 누구 돈인지 말하지도 않고 그곳에 안전하게 가질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미국의 재무장관이 지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요. 그러나 이제 그 IR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그런 그 주체의 어카운트를 밝혀라 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어카운트를 A, B, C 세 개를 갖고 있어서 뭐 다른 나라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해서 이쪽 거 규제가 있으면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옮기고 뭐 거래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게 점점 이제 시간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나중에 얘기할 때도 내가 사실은 뭐 팔았는데 뭐 샀다가 팔았는데 그 사람 모르고 뭐 다시 팔았고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아직까지는 그 본인이 손해 받지 않고 국세청의 어떤 조사 같은 것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IRS가 ABC 어카운트를 1, 2, 3 어카운트를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어떠한 그 한국처럼 규제를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탈세라든가 불법 거래 더군다나 마약 거래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그 세금 이런 부분이 있고 한국도 세금을 물리게 한 것처럼 뭔가 조치는 있을 것이다. 이 정도가 이제 그 뉴욕타임스 등을 포함해서 이제 그 다른 그 많은 미국의 언론에서 보는 점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이 살아남지 못할 이유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봤죠. 아무튼 다 todayus.com에 올려놓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아남지 못할 5가지 이유 해서 첫 번째 거래가 너무 느리다. 뭐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뭐 확인되려면 200분이 걸리고 다른 암호화폐가 더 빠르다. 그렇다고 모든 암호화폐가 죽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20초면 되고 뭐 리플 같은 경우는 몇 초면 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피가 너무 많다. 한때에 1달러였는데 지금은 25달러다. 규제 이런 것은 지금 잠재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아있지도 않는 500만 개인가 뭐 이 정도 남아있다면서요. 그런 것을 이제 그 마이닝하는 것, 채굴하는 게 너무 슬로우 다운하다 하는 것. 5번째, 원래의 목적이 누구라는 게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 것인데 이게 점점 더 뭐 규제 등과도 연관돼서 이게 그 혜택을 받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자를 하려거든 금방 뭐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왜 그 블루칩이라는 그 표현들 있잖아요. 증권 그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그것처럼 오래 그냥 홀드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한국에서는 이것은 사기다. 폰지 사기다. 그러니까 완전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기보다는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그 블록체인과 연관해서 이것이 그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포춘 같은 데서도 그런 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지금
암호화폐 거래와 지갑 서비스를 위반했다고 해서 $9,000에서 $14,000 벌금도 일부 그 주체에게 뭐 데이터를 지웠다던가 뭐 이런 등등해서 물린다 하는 보도까지 있지만, 미국도 아직은 규제가 없지만 그런저런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그 활성화되리라고 보는 그 전문가가 현재는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그 CNN 방송이 그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규제가 늘어나면 값이 내려갈 것이다. 스위스 투자뱅크 같은 경우, UBS 같은 경우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본인들과 경쟁이잖아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문가가, 그쪽의 책임자가. 근데 이제 이것도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달리 보셔야지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그 조종하는 주체가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는 뚜껑 열어봐야 알잖아요. 그 선거 당일날 어떤 유권자가 나가서 누구에게 찍었는가, 소비자가 얼마나 비트코인이나 다른 그 암호화폐를 믿어서 많이 투자하느냐가 모든 환경을 지금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CNN 방송도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얼만큼 내려갈까 올라갈까 하는데, 올해 말이 되면은 뭐 CNBC예요. 이 내용은 CNBC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면서 블록체인 분석가인 베스포크 인베스트 그룹의 던 COTO리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올해 말에 이 사람은 $30,000까지 간다고 보고요. 또 이제 잠깐 내려갈 때도 있지만 내려가서 비트코인이 싸지면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그 문제가 결국은 풀릴 것이다.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그 시간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해서 더 많은 그 업소 내지는 그 업계에서 이 비트코인을 페이먼트를 하는 그런 크레딧 카드처럼요.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할 것이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너무 성공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거래 시간이 길어져서 그 요구가 많아지면요. 그래서 오히려 페이먼트 수단으로 쓰기가 나쁘다. 화폐 수단으로.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대단한 추락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거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거래 시간을 줄여보지? 그런 또 다른 개발의 욕망을 준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지털 페이먼트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게 뭐 CNN이라든가 CNBC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힐이라는 의회 전문 매체에서도, 미국에서도 도대체 올해 안에 $1조 시장이 될까? 비트코인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밀레니얼 세대가 $1,000가 있다면 나는 그 $1,000를 정부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뭐 본드 같은데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그 많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걸 좀 써보지 하고 이제 많이 그 지금 찾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금융권이라든가 헤지펀드라든가 페이팔을 만들었던 창업자 같은 사람이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데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아주 부자들은 이제 분산 투자를 하니까 또 돈을 어느 정도 잃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그 투자할 곳으로 비트코인을 미국에서는 많이 그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더 힐이 보도를 한 것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그 버블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를 했어요. 도대체 이 비트코인을 모험을 하면서도 투자로 선택할 그런 그 가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놓고는, 만약에 내 이웃집에 백만장자가 생긴다면, 백만장자는 요즘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이웃집에 어느 날 갑자기 백만장자, 큰 뭐 몇백만장자 부자가 생긴다면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그
규제국, 금융당국, 뭐 투자 전문가들이 경고를 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소매업소에서는 새로운 그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이 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요. 그런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인기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비트코인 첫 번째에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컨퍼런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2월 12일 아직 안 됐어요. 아메리칸 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서 비영리 공공정책 연구소잖아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한답니다. 2월 12일이고요. 아메리칸 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서 라이브로 중계를 한다고 하거든요. 웹사이트는 AEI.org입니다. 비영리 기구이기 때문에 ORG를 쓰고 그 앞에 약자를 땄군요. AEI.org에서 오후 5시 30분인가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1시간 30분 정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가장 크게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과연 이게 화폐로 쓰기에 적당한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붕괴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기를 일라이 앤 컴퍼니라는 이제 컨설팅 회사예요. 그런 회사의 그 전문가가 일반 투자가들에게 비트코인이 그렇게 왜 나쁜가? 뭐 이런 것들도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왜냐하면은 집이라든가 부동산, 주식, 본드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그게 그 미러아지르니까 신기루니까 게임과 같으니까 예외는 있지만요. 그 예외가 뭐 그 ICO 같은요, 그 가상화폐 그 발행회사 그 투자금을 모으는 뭐 그런 그 것이요. 뭐 킥스타, 크라우딩 펀딩처럼 이런 것을 빼고는 그야말로 뭔가 그 가격 산정이 그 가능하지가 않은 신기루와 같기 때문에 나쁘다.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하게는 돈을 꿔서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폰지 사기에 비유하기도 해요. 앞에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데 나중에 오는 사람들의 그 희생의 대가로 이런 그 생각들을 그 전문가들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자 등은 크게 수입을 얻지만 나중에 온 사람은 거품 터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 확 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가격의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 3만 달러까지 간다는 전문가도 있기는 있으니까요. 그런 지적까지들도 하고는 있고 아무튼 초기에는 들어간 사람은 승리자고 지금 들어가면 어쩌면 좋고 이득도 챙기고 근데 이제 적절한 때 빠져나올 때 얘기죠. 그리고 본인이 얼마를 주고 샀느냐 그럴 때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고 그런 것. 그래서 최근에 그 폭락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아주 그 합리적인 상황에서 뭐 어디서 지적을 했었죠? 뭐 장기적으로 그 투자를 해놔라. 어차피 그 블록체인 같은 것이 개발이 되고 또 이것이 화폐로 그 사용되는 그런 그 확률이라든가 퍼센테이지는 지금보다는 높아질 테니까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보는 뭐 영국과 미국과 또 뭐 그런 전문가들이 보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었는데 제가 한국의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국을 조금 소개해드린 것은 이 미국에서도 다 한국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것을 형성 이런 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 미국에서 보는 한국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뭐 많은 이 분량을 이것도 다는 아니지만 뭐 오늘의 미국 시간에 소화할 수도 없고 해서 미국에서 보는 오늘 시간에 소화를 했고요. 이 모든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todayus.com에 제가 어디서 그 자료를 참고를 했는지를 전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